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학원 홍보 영상들을 보면 늘 비슷한 장면들이 등장하죠. 상위권 학생들의 대입 합격 스토리나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성공 사례들, 또는 내신, 수능, 논술까지 완벽하게 해낸 학생들의 공부법이 소개됩니다. 물론 의미 있는 자료죠. 저는 위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방법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도 통할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은 하나의 모범 답안일 뿐이에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누군가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성적이 똑같이 따라오진 않겠죠. 학습에는 반드시 개인차와 학습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의 공부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것은 상위권이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중하위권 구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자기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적 강점, 진로 동기, 자기주도성, 공부 지속력과 정서 안정감 같은 것은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머리 좋은 아이들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복하는 실패 사례를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습관이 정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앞에서 정말 놀라운 몰입력을 보여줍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앱을 통해 유튜브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뚫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어떤 아이는 웹툰에 몰입해 작가의 다른 작품, 세계관, 다음 전개까지 전부 찾아봐요. 심지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십 편, 수백 편의 웹툰 줄거리를 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보 탐색력, 문제 해결력, 끈기를 보여줘요. 이게 바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공부 쪽으로 그 에너지가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공부가 싫더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워요. 개념 이해 중심으로 갈지, 반복 훈련으로 갈지, 문해력 보완이 먼저인지, 문제풀이가 먼저인지 판단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상대평가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해 목표 대학과 진로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때로는 국영수가 아니라 예체능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이 아닌 전공 적성 중심으로 전략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실패 사례는 이 과정 자체를 거치지 못한 채 그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버티기만 하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점이에요. 학교 상대평가와 같은 경쟁은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데 전략은 없고 의지는 없는데 교실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부모님들은 답답해지죠. 도대체 학원도 다니고 숙제도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가장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공부하는 동안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우리는 아이의 성향을 봐야 합니다. 경쟁을 회피하는 성향인지, 비교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애초에 국영수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 아이인지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미술과 체육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보이는데 일반고에서 국영수로만 평가하는 구조가 너무 괴로운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문제집이 아니라 각자의 방법으로 설계된 공부 습관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아이의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방향의 문제이며 그 설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공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어는 단기간에 점수가 급상승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국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해력, 독해력, 사고력, 배경 지식, 그리고 이해하며 읽어 내려가는 속도까지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반드시 학습자의 현재 수준과 정서 상태, 사고 단계에 맞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90점을 만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이들은 실패 앞에서 쉽게 상처받고 포기하고 의지가 꺾이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눈치만 살피며 학교와 학원을 의미 없이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의 지점을 분석하고 다시 전략을 바꾸고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아이는 끝까지 공부를 이어갑니다. 비록 모두가 1등급에 도달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1등급을 목표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이 실패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방향만 조금 더 잡아주면 충분히 자신만의 성공 사례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3, 4등급 정도에 안주할 만큼 공부해놓고 1등급을 바라는 공부는 사실상 가장 위험한 공부입니다. 전략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학교와 학원 안에서 그저 버티는 공부. 많은 중하위권 아이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있어요. 입시에서의 성공은 서울 상위 10개 대학 합격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그 내용을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 이 자체가 이미 성공의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입시를 치룬 대학 생활이나 취업에 대해 연락하고 지내는 20대 중후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전공을 찾아 너무 잘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이 아닌 자기만의 공부 습관을 만들었고 수능 전날인 마지막 수업까지 와서 저와 악수하며 끝까지 입시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제는 3살 루틴 80 되면 달인이 된다입니다. 그만큼 공부는 재능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직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공부해서 얻는 효과가 아니라 내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이고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